안녕하십니까.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오늘 뭐 목요일이네요. 벌써 목요일이고, 참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은 한국계 파트너의 어떤 역할과 한계, 뭐 이런 제목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 하고요. 그 한국계 파트너 같은 경우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외국에 있는 파트너들이고, 뭐 우리 같은 포워딩을 대부분 한국계 파트너 하면은 우리 같은 포워딩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여기 한국에 있는 포딩 회사는 뭐 콘수산, 선산 그런 데 빼고는 실화조 영업을 하잖아요. 실화조 영업을 하는데 주로 한국계 파트너들은 물론 그 현지에서 실화조 영업보다는 한국계들을 상대하려고 만들어진 데가 많고요. 뭐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1세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2세대, 3세대 뭐 거기 나오셔서 차리신 분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죠.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실제로 영업이 많이 오시고 사실 저도 외국에 뭐 저는 유럽에만 있어봤지만 그 국내 포워딩을 상대한다는 게 뭐 회사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피드백도 빨리빨리 줘야 되고 그리고 시차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뭐 8시간 느리기 때문에 출근하면은 이미 퇴근해 있는 상태고 유럽에서 이제 뭐야 아 유럽에서 출근해서 한창 일할 때는 한국 퇴근 직전이거든요. 오후거든요. 제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오후라서 줄 거는 빨리빨리 줘야 돼요. 메일 와 있는 건 빨리빨리 줘야 되고, 그리고 퇴근 전에는 그 다음날 한국이 더 빠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볼 수 있게끔 다 메일을 보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이제 기억에 남던 게 근무하다 보면은 그 한국에서 이제 한국의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한국에서 퇴근 전에 일을 막 줘요. 그럼 그거를 이제 다음날까지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일이면 괜찮은데 당장 한두 시간 내에 내놓으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퇴근하기 전에 일 시키고 간다고 막 그런 얘기 했던 적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시차도 다르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 차이고, 뭐 동부 서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대응하기도 쉽진 않아요. 물론 뭐 거기에 적응을 하고, 거기서 일하다 보면 그게 뭐 일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어쨌든 그 파트너의 정체성 자체가 한국에 있는 비즈니스를 따가지고 본인들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야 한국에 있는 저야 그냥 제 패턴대로 일하면 되는 거죠. 아침에 출근해서 뭐 견적 줄 거 주고 필요한 거 물어보고 해외 파트너에 하지만 해외 파트너는 한국의 입맛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서 갑과을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일감이 한국에 있는 포딩 회사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 있는 포딩 회사들한테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쩌점 맬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요즘은 별로 그렇게 쩌점 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정의는 그렇고 그러면 한국계 파트너들의 역할이 뭔가 얘기를 해보자면 간단해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른 나라든 각자의 나라마다 포딩 문화가 있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직원 문화가 다릅니다. 당연히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성질이 더럽게 급해서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 현지 회사, 특히 미국이나 이런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하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회사들은 한국 그 포딩 회사들의 니즈 자체를 맞춰주질 못해요. 절대 못 맞춥니다. 저도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있어봤지만 뭐 맞춘다고 흉내는 내는 회사들은 많이 봤어요. 뭐 결국엔 못 맞추지만 절대 못 맞춰요. 한국계니까 맞춰주는 건데 그것도 웃긴 게 한국 회사들도 뭐 특이하게 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항공사 운임이라던가 선상 운임은 당연히 한국으로 가는 물량을 일반 로컬 회사들보다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운임이 좋을 수 있어요. 실제로도 좋고. 근데 문제는 창고에서 뭐니 물건 빠지고 뭔가 트러킹이 되고 그런 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단지 보여주는 액션이 빠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메일이 간단하겠습니다. 업무 메일은 간단한 게 좋아요. 근데 한국 특히 파트너들은 메일을 주절주절 많이 써줘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인건비죠. 예, 그러니까 한국계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한 상황에 대해서 영업사원인 저도 한국에서 수입이든 수출이든 여기 화주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쪽 상황은 어쨌든 우리보다는 무조건 거기 현지에 있는 파트너가 더 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언어나 문화나 상황도 그렇고. 그럼 그 설명에 대해서 주절주절 자세히 써주는 데가 당연히 일을 잘한다고 느끼고 좋지. 그 안 써주고 간략하게 딱 쓰면 모르니까 나도 화주한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비스 면에서 월등하게 차이 나는 건 맞아요. 다만 한국계를 쓰는데 그런 서비스를 내가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건 한국계 역할을 이 회사는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파트너는.
그러니까 운임은 조금 더 비쌀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마진을 더 친다거나. 근데 요즘은 워낙 한국의 파트너들끼리도 경쟁이 심해져서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운임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피드백을 자세히 간략하게 우리도 이쪽에서 화주한테 설명 잘할 수 있게끔 주는 한국계 파트너가 일 잘하는 파트너죠. 만약에 간략하게 로컬 파트너들이랑 하는 식으로 똑같이 일을 한다거나 메일을 쓴다. 그러면은 그 한국계 파트너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포워딩 회사들이. 일단은 그 이유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한국말로 편하게 또 영어 안 써도 되고 설명을 잘 해주고 그게 일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 안 하게끔. 전화고도 뭐 070 인터넷 전화 아니면 하기 힘들거든요. 전화세도 나오고. 뭐 요즘에야 뭐 왓츠앱 이런 게 많으니까 뭐 메신저가 많으니까 뭐 상관없지만 어쨌든 전화 안 하게끔 하는 파트너들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거랑 부수적으로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데 반복적으로 레귤러하게 되는 카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거에 맞게끔 서비스 대응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하는 회사인 거죠. 그거는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직원도. 반복되는 건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면 영업사원도 귀찮거든요. 사람이니까. 저는 했던 건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그쪽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 여부나 잘못됐을 경우에 자기가 체크 못했으니까 자기들한테 화살이 돌아올까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한국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거고, 두 번째는 한국 파트너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한국 쪽 비즈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쪽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주고, 또 하나는 이제, 백세일즈라고 하는데, 뭐라고 어떻게 백세일즈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현지에서 영업을 하는 거죠. 연관된 영업을. 또 현지 영업. 그래서 D조건이나 C조건 외에 뭐 그쪽에서 수입 나오는 EX옥이나 그런 거 영업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거는 제가 큰 물류 포워더 회사에도 외국 법인에 있어 봤지만 현지 영업을 하려면 일단은 현지 문화나 현지 언어나 그런 거에 능통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라도 거기서 태어난 교포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힘들어요. 저도 외국에 살아봤지만 외국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언어랑은 또 다른 문제예요. 언어는 열심히 해서 잘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근데 문화라는 거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김치랑 밥 먹고 라면 먹고 산 사람이 외국 가서 산다? 그건 되게 쉽지 않아요. 특히 이 음식에는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뭐 미안한 얘기지만 독일이나 영국 음식 맛없는 건 유명하잖아요. 뭐 감자랑 돼지, 뭐 소세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들은. 한국 음식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성이 떨어져요. 맛도 없고.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견해고. 영국이랑 독일 음식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음식을 먹고 자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랑 저 같은 사람이랑 또 다른 거죠. 그 음식이랑 문화가 익숙하니까 맛있게 먹어요. 오히려 한국 음식 된장이나 그런 걸 싫어할 수도 있고. 일예로 제가 예전에 이제 그것도 25년 전이네요. 거의 어렸을 때 이제 20대 초반에 다들 군대를 가죠. 한국 남자라면. 요즘은 군 기간이 많이 짧아졌지만 또 딴 데로 빠질까봐 좀 걱정인데 군 생활을 제가 어디서 했냐면 의정부에서 했어요. 의정부에서 했는데 이제 지금도 그게 있을 거예요. 그 제도가 카투샤라고 그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군들을 뽑아요. 그때 막 영어 시험 보고 막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영어는 잘 못하지만 운 좋게 영어 시험을 잘 봐서 들어왔어요. 카투샤란 건데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는데 그 미군 중에서도 미국 사람이 있죠. 뭐 흑인, 백인, 뭐 황인 막 있는데 미국이야 뭐 전 세계 인종이 다 사는 국가니까. 근데 그 중에 한국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국적인데 한국 사람인 거죠. 한인들. 그러니까 한인 이세라 뭐 미국 그러니까 교포라고 해야 되나? 네, 교포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되게 인품이 좋은 형님이 있었어요. 중상가 상사셨어요, 제 기억에. 근데 그 형님이랑 가끔 이제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저는 돈이 없잖아요. 한국분은 똑같이 월급 받거든요. 2만 원인가 3만 원 받았나 하여튼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군이니까 월급도 나오고 그래서 저를 많이 사주셨어요. 또 밥을 너무 고맙게도. 그래서 밥 사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그 형님은 또 한국말도 너무 잘했어. 당연히 영어도 잘하지만 미국 사람이. 근데 그 형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형님은 이제 집이 이민을 가셨는데 부모님이 당연히 한국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밖에서는 영어만 쓰고 미국 학교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영어 한국어를 다 잘하는데 자기는 된장찌개가 더 좋다는 거죠. 왜냐면 그 어릴 때 그 집에서 먹던 그게 있거든요. 그 문화.
그분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뭐 미국 가정은 당연히 아니지만 한국 가정이긴 하지만 미국 음식만 먹었으면 당연히 미국 음식 편했겠죠. 한국 음식은 그냥 별로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득되지 않는 이상은 타 문화를 성인이 돼서 받아들이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영업도 제가 볼 땐 문화라거든요. 한국의 어떤 포딩 영업 문화가 있어요. 뭐 술을 마시든 뭐 어디 골프를 치든 아니면 밥을 먹던 아니면 전화를 해서 누구 얘기를 하든 커피를 마시든 그 한국만의 영업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포딩 업계의 문화가 영업 문화. 이건 또 딴 나라랑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딴 나라에 똑같은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업체분한테 들어보니까 딴 나라 출장 미국 출장 가서 똑같더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출장 가서 좀 웃긴 얘기지만 술 마시고 뭐 어디 뭐 스트립 클럽 같은 데 데려가기도 한대요. 담당자들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어쨌든 영업은 그 나라의 문화가 녹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한국 직원이 이제 파병은 군인이고 죄송합니다. 그 파견 나가서 뭐라 그러죠? 제 생각이 안 나. 거기 나가서 영업을 한다. 그것도 그 나라 말로 영업을 해야 돼. 물론 뭐 그분이 그걸 잘한다고 전제하에 그래도 쉽진 않아요. 영업은 왜? 일단 영업이라는 거는 영업을 당하는 사람이 당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이제 영업을 받아들이는 화주 입장에서는 나란 동진감을 느끼거나 저도 영업을 해보고 많은 보시는 분들이 영업을 저보다 많이 해보신 선배님들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화주들이 선택할 때는 불편하면 선택을 안 하거든요. 나랑 동질감이 있거나 내가 편해야 돼 뭔가 내가 불편하면 선택을 안 해요. 이 포딩을. 그래서 영업이 어려운 거죠.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뭐 해도 상대방이 내가 잘생긴 걸 뭐 제가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뭐 그거는 아시죠?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잘생겼다고 해도 상대방이 잘생긴 걸 싫어하면은 저희 회사 선택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영업이거든요. 사람의 감정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가 섞인 거기 때문에 함부로 된다 안 된다는 말을 못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계 포워더가 거기 있더라도 아무리 뭐 그 나라 말을 잘하고 뭐 멋들어지게 생긴 한국 영업사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영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외국 개범이 있었을 때 그래서 현지 직원을 채용 한 해 만에 막 그랬었어요. 현지 직원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또 걔네들은 유럽이라서 대우나 그런 게 좀 속된 말로 한국이랑 맞지가 않았어요.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였는데 그거는 그 나라 문화라기보다는 그 친구가 뭐 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망설였던 게 기억이 나는데 법인장님이 그런 것처럼 그 나라에서 현지 영업을 한다? 그것도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됐으면 이미 한국계들이 그렇게 했겠죠. 물론 지금 한국계 중에 그렇게 하고 잘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만 아직도 많은 수의 한국계들은 한국 쪽 포딩 비즈니스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여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한국계에서 거기서 배우다 나오신 분들이 차리신 거고 여기 포딩이랑 똑같죠. 여기서 영업하거나 업무하거나 배우신 분들이 차리는 것처럼 그 바닥도 한국계 포워더들도 한국계 파트너들도 다 그 파트너 1세대, 2세대에서 배우거나 하셨던 분들이 또 차리고 그런 거거든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눠먹기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나눠먹긴 나눠먹지만 우리 바닥이 익스펜딩은 되잖아요. 조금씩 늘긴 하잖아요. 뭐든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계가 제가 뭐 이번 영상을 만든 이유는 이건 꼭 한국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질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요즘 뭐 예전처럼 뭐 이렇게 예전에는 분명히 회사들이 직원을 착취하는 시대도 많았고 다만 요즘은 좀 업무들도 자기 권리를 많이 내세우고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1인당 GDP가 이미 일본이랑 대만을 추월했습니다.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그만큼 한국이 휴먼 코스트 그러니까 인건비가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되게 비싼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국민소득이 지금 6만 불, 7만 불 우리보다 훨씬 넘지만 유럽은 제가 알기로 독일이 5만 불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독일이 소득이 높다는 저 독일에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이 소득이 높긴 한데 실제로 독일 가서 살면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용어를 대부분 아시는 용어고 저도 이 용어를 들어봤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실질구 매력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는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뭐 의료 서비스라든가 뭐 사회 전체적인 기반 서비스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포딩에서 업무 서비스는 그만큼 따라가느냐? 그건 좀 저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업무 사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저도 업무 출신이지만 이 오퍼레이션 업무라는 게 되게 업무 강도가 세요. 다른 회사들보다. 뭐 제가 다른 업을 막 오래 해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친구들이나 동기들 다른 일 하는 사람들 얘기들 들어보면 중간에 우리는 와서 뭐 잠깐 쉴 시간도 있고 뭐 일을 막 그것도 문제긴 한데 한국에서의 생산성 문제긴 한데 일을 하루 종일 바쁘진 않아요. 근데 이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 종일 바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업무 강도도 센 편이고 하고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만큼의 업무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화주들한테. 그리고 이제 요거는 파트너랑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작은 회사들 사장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좀 제가 작은 회사라고 그래서 또 죄송하긴 한데 그분들께 어쨌든 큰 회사는 아니니까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영업하는 사람이고 저는 업무도 해봤으니까 자꾸 작은 회사, 그냥 사장님이라고 할게요. 그 사장님이 딴 데를 좀 큰 데를 자기가 써봤는데 서비스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여직원분이 전화도 잘 안 받고 짜증만 내고. 근데 그 마스크 푸어더 이 부장님은 참 직급에 비해서 뭐 영업하시는 분 아니세요? 근데 업무도 잘 아시는 것 같고 되게 친절하게 그래도 잘 받아준다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저는 일이 없어서 사장님 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농담조로 했는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시길래 좀 통화할 기회가 돼서 통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업무 사원들은 사장님 업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건 업체를 한다. 그래야지만 회사도 막말로 돈이 되지 않겠느냐. 한 회사만 해서 하는데 여러 회사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 여직원이 좀 바빴던 것 같고 그 회사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장님께 조금 말이 부드럽지 못하게 나갈 수도 있다. 인간이기에 로봇이 아니지 않냐. 다만 그거 자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사장님도 사업하시니까 아시지 않느냐. 포딩에서 똑같이 대표가 당연히 그 건수에 맞게끔 이윤이 낮게끔 직원들을 하지 뭐 이렇게 하루에 한두 건 하게 두는 회사는 없다. 이해해 달라. 우리 업계 저희 회사도 그럴 경우 분명히 딴 그 업체 사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그렇게 했을 경우가 있을 거다. 사람이기에. 다만 이제 운 좋게 저랑 시간이 남아도는 저랑 만나서 사장님이 그런 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뭐 그렇게 잘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들은 이렇게 말할 시간조차도 없는 거죠. 바쁘다 보니까.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저도 이해를 해요. 다만 이제 어떤 해외 한국계 파트너들 서비스가 뭐 이렇게 다 해주고 그렇게는 못해요. 당연히 거기도 다 해주고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화주들을 유지하려는 그런 자세나 그런 어떤 업무 사원의 관리 그런 게 안 되는 회사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데 그걸 제가 또 그 회사 사장님한테 함부로 얘기 못하죠. 다른 회사인데 제가 뭐라고 그냥 그런데 안 쓰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닥도 해외 파트너 바닥도 되게 치열해요. 왜냐면 여기 한국 쪽에다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거기 현지 영업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치열하기 때문에 또 서로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푸시하고 무조건 그런 것보다 또 그런 걸 이해해주고 그런 게 우리 쪽에서 보인다면 해외 파트너들도 조금 더 신경 써주는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뭐 저기 무조건 실수했다고 내놔 돈 못 줘 그런 거는 안 좋거든요 정말. 저도 가끔 일 정말 이상하게 하는데 가끔 만나면 뭐 사람이니까 짜증나죠. 근데 그 자리에서 승질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참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저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고 저쪽 해외 파트너들도 분명히 한국계 포딩한테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만 그럴 때일수록 조금 서로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서로 상황을 어쨌든 크게 보면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고 어쨌든 요즘 뭐 어제는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제 미국 대선이 진짜 일주일 남았는데 누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가지만 저는 응원하는 후보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다른 나라 대통령이지만 어쨌든 미국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미국이 흔들리면 전 세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쨌든 뭐 얼마 남지 않아서 떠들썩한데 어쨌든 날씨도 뭐 요즘은 시원하고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제 동계 영업이 돌아왔죠. 동계 영업이 돌아왔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스크 포워드였습니다.